네, 오늘 꼭 알아야 하는 경제 뉴스를 추려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 뉴스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저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초과 이익 환수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는데 오늘 뉴스 포인트에서는 이 내용부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은행권에 대해 대통령의 작심 비판이 나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은행 종노릇이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 노릇한다고요? 네, 네네. 이게 구체적인 발언이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친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게 표현했네요. 네, 그렇죠. 이 정도로 강경 발언을 대놓고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것은 정부도 대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포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까지 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소위 횡재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민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 그동안 정부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는 하고 있었으나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를 위해 특별 세금을 걷는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제 은행들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도 강경 발언을 함에 따라서 정부도 신중한 검토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횡재세라는 네. 건 결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맞습니다. 것일 거고. 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직접 줄여주기 네. 위해서 내놓은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그 서민 부담 완화 방안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검토는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이제 올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관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고요. 이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네.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이자 비용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그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정유사들에게 뭐 이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화살이 이번에 은행으로 향한 거군요. 이 네네. 은행들이 돈을 꽤 많이 벌기는 벌었나 봅니다. 은행들이 이제 고금리 시기를 이용해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아.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네. 이제 시중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30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은행의 막대한 수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가 이제 탄력을 맡고 있고요. 윤 대통령도 이번에 강경한 어조로 분위기를 또 만들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네. 대출금리가 오른 거니까 뭐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횡재세라는 게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이 금융 당국은 세금 그 자체의 횡재세에는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횡재세, 세금이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뜯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원 입법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그 직접적인 세금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세금을 더 물리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에 맞냐? 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봤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들이 초과이익을 고통 분담에 활용해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됐으니까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네. 횡재세를 실제로 걷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제 좀 찾아보면 은행에 이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나라는 이탈리아 이제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ECB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조달 비용 증가 등 우려해서 철회를 권고했어요. 그래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은행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금으로 간접적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이 서민금융 출연 요율을 인상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어떤 지급 준비금 적립 등 이 간접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계를 비롯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횡재세 도입 논의가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 경제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금을 뭐 더 많이 돈 더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걷는 게 이게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지적도 있고요. 네. 예, 증권가에서는 당국의 횡재세 검토 보도 이후에 배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둔 게 아니라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향이면 이제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데 당연히 준비금에서 만약에 더 자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배당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직접적인 횡재세 도입보다는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뭐 사회공헌 활성화라던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횡재세가 만약에 법인세 형태로 직접적으로 뜯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익이 줄면 다시 뭐 세금을 뭐 보전해 주거나 환급해 줘야 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뭐 논의를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금감원 심사인데요. 이 카카오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 회계의 감리를 받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네, 그렇죠. 카카오가 SM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대표가 구속되고 사업 리스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회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 이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 계약이 좀 복잡하긴 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가맹 계약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가맹 택시가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돈이 네. 들어오는 거죠. 이 두 번째 계약은 업무 제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가맹사 중에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이제 사업자가 운행 데이터나 이런 것을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제공을 하고 그 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돈을 주는 것이죠. 네. 이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한 15에서 17% 정도로 알려졌죠.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액의 20%를 이제 먼저 받은 뒤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돈으로 돌려주니까 네. 결국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받는 실질적인 수수료는 5% 내외 수준이라는 것이죠. 주장인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캐시가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는 5% 내외인데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20%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의 20%를 매출로 잡아서 매출이 과대 계산됐다는. 실제 5% 그쵸. 내외의 돈만 흘러가는 거지만 네, 그렇죠. 매출은 네. 20%를 통째로 잡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열티를 다 매출로 잡아버리니까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5%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그럼 5%만 매출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금융당국이 지적한 부문이고요. 네. 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형식이 문제로 지적이 됐고 예. 이후에 금감원이 올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내놓고 있고요. 네네. 이 금융당국은 이 이중 계약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구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어떤 입장입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연히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죠.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이 업무 제휴 계약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소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 아까 설명드린 카카오 모빌리티가 받는 로열티 매출의 20%는
이제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네. 이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의 다른 사업에 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회계 원리는 물론 실질에 부합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당연히 오히려 이게 별개 처리하는 게 맞지 이게 부풀리기는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IPO 할 때도 사실 매출이 늘어나면은 근데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돈은 5%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출만 늘어나고 수익은 그대로면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 뭐 이렇게 또 해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금감원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 조사를 받고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방위적 공격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제재 의견을 담은 이제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 보고서를 이제 발송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이 승객 콜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이제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추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적자 3조 7천억 원. 이 삼성전자가 앞서 잠정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사업부별 실적도 발표했죠. 어떻게 네네. 나왔습니까? 뭐 삼성전자의 대략적인 3분기 실적 윤곽은 이달 초에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실적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적표를 알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부문에서는 3조 7,5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 3개 분기 연속 반도체 적자로 상반기 적자 8조 9천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는 반도체 적자만 12조 6천억 원입니다. 네. 하지만 D램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분기 4조 3천억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을 6천억 원 가량 줄였습니다. 네.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고부가 제품 이제 판매 확대와 판가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이제 적자 폭이 줄었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수요 회복 지연과 재고 조정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외 다른 사업 부문 실적은 어땠습니까?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MX 사업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와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 3분기 신제품이 판매 호조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매출은 8조 2천억 원, 그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으로 중소형 패널 부문의 이익이 전 분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시스템 반도체만 빼면 뭐 다들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네. 4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